경매도 불안한데 대출까지 받아야 돼? 이거 좀 곤란할 것 같은데. 여러분,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항상 겪게 되는 문제점, 그중에 하나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우리는 경매를 할 거기 때문에 경매에 관련된 대출, 경락잔금 대출에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. 대출은 위험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경매 낙찰을 받고도 이걸 망설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. 이건 저도 충분히 겪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. 내가 버는 월급이 있고 연봉이 있는데 그 월급,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빌려서 내가 이 부동산을 산다?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도 한번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직접 경험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저도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마침내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하나 낙찰받았을 때 정말 좋더라고요. 기분도 짜릿했는데 드디어 이제 내 집이 생기는구나. 나도 드디어 경매로 돈을 벌어보겠구나. 이걸 시세보다 엄청 싸게 샀으니까 이 시세보다 싸게 던져서 중간에 마진을 먹는 게 나도 될 수 있겠구나,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가왔습니다.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잔금 납부였어요. 부동산 경매는 전세를 끼거나 갭을 이용해서 사는 개념은 없습니다. 무조건 잔금을 다 납부를 해야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고, 이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이 부동산을 가지고 월세를 주든 전세를 주든 매도를 할 수 있는 방식이죠. 경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찰을 할 때 보증금을 10에서 20% 정도를 납부를 해요. 그리고 내가 낙찰이 된다라고 하면 80%에서 90% 되는 잔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, 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자기가 직접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 현금을 다 넣어버리는 것보다는 이 대출을 이용하는 거고, 이 대출 중에서도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대부분 진행을 합니다. 막상 대출을 받을 때가 되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.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라는 고민도 들기도 했고,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. 주변에서 하는 말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. 대출 잘못 받으면 뭐 신용 망가진다,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같은 말들이 있었고, 또 경락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1금융이 아닙니다. 대부분 2금융, 뭐 2금융이라고 해서 뭐 캐피탈이나 이런 상품은 아니고 농협이나 새마을 이런 은행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민은행이나 1금융은행은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한 것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경락잔금 대출 같은 경우가 금리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편이긴 합니다. 요즘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뭐 생애 처음 주택이라든지 이런 대출을 받았을 때는 금리가 뭐 2% 미만인 것들도 많잖아요. 근데 경락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는 뭐 4%대 중반으로 알고 있어요. 저 때는 5에서 6%, 7%였던 시대도 있었고 더 높은 시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.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5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내가 대출을 빌리고 이자를 낸다 라는 게 2% 미만이에요.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집을 구매를 하죠. 자, 그럼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? 5억 아파트를 만약에 3억에 살 수만 있다면 이 3억의 대출의 80%가 경락잔금으로 나오는 거예요. 경락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감정가의 80%, 낙찰가의 70%는 여유롭게 나오기 때문에 뭐 3억짜리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들어가는 현금 자체는 굉장히 적겠죠.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반드시 싸게 사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막상 이제 대출을 받을 때가 되니까 정말 나한테 그 돈이 대출이 가능할까? 나한테 돈이 나올까?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, 불안한 마음도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다 모든 것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고 책을 좀 뒤져보니까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경매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대출 상품이 있었죠.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일반 대출보다는 좀 더 완화적인 부분들이 많아요. 그냥 내가 좋아서 빌려주는 대출이 아니고 낙찰받은 부동산을 가지고 해주는 담보대출입니다. 은행 입장에서도 이 사람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물론 1순위로 보지만 너가 이자를 내지 않아도 가져갈 만한 담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대출을 많이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나라 입장에서도 야, 이거 문제 있는 물건들 애가 경매로 낙찰받아서 해결해 주는 건데 좀 요런 것들은 좀 잘 해줘, 이런
느낌이 많이 있는 대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출보다는 좀 더 완화적인 부분들이 많아요. 물론 이 경락자금 대출도 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LTV나 DSR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봅니다. 하지만 일반 대출과는 조금 다른 점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완화적인 부분들이 많고,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뭐 카드, 납부 내역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도 있고, 배우자, 카드 내역, 소득 증빙으로 진행도 가능하고, 이런 것들이 어렵다 그러면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 대출로도 가능합니다. 하지만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, 어떤 분은 무조건 대출이 되겠지라고 해서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대출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. 이유는 뭐냐면 이 분은 신용이 불량했습니다. 신용 불량자는 대출이 어렵겠죠, 당연히. 그래서 반드시 대출에 대한 부분은 입찰하기 전에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, 자, 그러면 이 대출의 장점은 뭘까요? 적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.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만큼 대출을 활용하면 내 돈 자체가 들어가는 게 적겠죠. 두 번째는 임대 수익 활용이 가능합니다.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전세나 월세로 돌리면 대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.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에 대한 월세를 받고 이자를 30만 원을 낸다라고 하면 70만 원에 대한 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겠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산을 불릴 기회가 생깁니다. 대출을 잘 활용하면 기존 자산보다 더 큰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,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내가 잘 쓸 수 있고,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잘 알 수만 있다면 리스크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. 저는 이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활용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고, 우선 대출 가능한 금액을 확인을 했고, 또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금융기관들을 찾아봤죠. 그럼 무조건 장점만 있냐? 단점도 당연히 존재합니다.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이자율을 꼼꼼하게 입찰하기 전에 비교를 하고 수익률도 계산한 다음에 적정 수준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. 내가 예를 들어서 40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데 이자가 60만 원, 70만 원 이렇게 나가요. 그러면 그냥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. 이런 대출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. 두 번째는 낙찰 후 감정가보다 낮은 대출 가능성이 있습니다. 미리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. 대출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고, 이거 잘못 알고 입찰하셨다가 입찰 보증금 날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입찰하기 전에 대출 상담사분, 요즘 보면 인터넷으로 다 나와 있고, 또 법원에 가신 분들이 막 남겨주신 명함들이 있잖아요. 대출 상담사분, 이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건 번호를 알려주고 내 소득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시켜준 다음에 대출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건지,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하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. 저는 이 리스크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. 겁이 많았던 것도 있고 처음이고 또 이런 것들이 불안하기도 했었지만, 저는 현재도 지금도 입찰을 할 때 대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려고 해요. 대출을 받고 나서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좀 깨달은 게 있어요. 대출은 위험한 게 아니라 내가 잘 이용하면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였던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은 두려웠습니다. 누구나 다 처음은 두렵잖아요.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,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바꿔봐야겠다,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어봐야겠다 라고 했을 때 이 대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같은 겁니다. 불안하다면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조금 더 조사를 해보세요. 직접 전화를 해서 내 명의로 이 부동산을 낙찰 받았을 때 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한 5분 정도 통화만 해봐도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. 근데 많은 분들은 이 5분도 안 하고 그냥 덜컥 입찰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. 제가 낙찰받은 아파트는 전세로 놓았고 임대보증금도 대출을 상환하면서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가격이 올라갔고, 그럼 당연히 자산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. 만약 그때 제가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대출을 두려워하고 시도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이런 기회들을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. 여러분들도 대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대출 영상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고,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도 눌러주시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